네, 10조 5,500억 원. 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네. 아주 파격적인 가격으로 한전부지의 새로운 주인이 됐습니다. 네, 미래를 위한 통큰 투자냐, 무리수였느냐 의견이 분분합니다. 최유한 시사경제평론가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저기 한전부지 땅이요. 네. 지금 이제 제 뒤로 살짝 보이네요. 네. 저 뒤에. 저 땅이 왜 늘 그렇게 눈독을 들이는 거였습니까? 어제 깜짝 놀랐는데요. 저 땅이 그렇게 가치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 일단, 그러니까 강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전문가의 표현입니다. 섹시하게 잘 빠진 땅이라고 합니다. 그렇게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네, 자 10조 5,500억 원에 이제 현대차그룹이 낙찰을 받았는데 삼성은 얼마를 적었답니까? 대략 4조 5천억 정도로 냈다라고 합니다. 예. 소문에는요. 정확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았는데, 그런데 이건 어마어마한 차이거든요. 그렇죠. 차이가 너무 커요. 너무 커요.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몽구 회장이 그만큼 갈구했던 거죠. 이 지역이 현대차그룹에 와야 된다. 사실 땅 이름이 삼성동 아닙니까? 예. 삼성이 될 줄 알았거든요. 아, 그렇네요. 한국 유동성 자산이 네. 삼성은 한 31조 된다고 해요. 예. 일단 뭐 비슷하고, 그런데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삼성이 가져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네. 이렇게 통 크게 또한 좀 더 무리 있게 매입한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거는요, 기업의 오너, 그러니까 최고 회장님이 아니면 결정하지 못하는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정몽 회장이 이제 앞에 아까 말한 것처럼 세 가지 안을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예. 뭐 4조, 5조. 여보시오, 이게 우리가 지금, 이게 아니지. 갖고 와봐. 그래가지고 쓴 돈이 직접 10조. 써낸 금액이래요. 근데 10조 원이면 10조도 아니고, 10조 5천. 또 아니고. 500억 500억 더 붙였어요. 예. 보통은요, 이게 저도 이제 경매 같은 거, 또 개인적인 집을 살 때 한번 네. 해봤는데요. 이게 끝에 혹시 10원짜리 차이 하나로 달리할까봐 떨어질까봐. 마지막 단수도 넣었는데, 그러니까 정몽구 회장 머릿속에는 삼성이 10조 5천억까지 쓸 수도 있다라고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정몽구 회장이 이 지역에 대한 네. 그 땅뿐만 아니라 그 전체 현대차, 기아차 전체 그룹의 미래 비전까지 바라보면서 그만큼 갈급했던 겁니다. 예. 굉장히 이 땅 자체가 굉장히 필요했던 것이고 네. 앞으로 이쪽 지역 전체를 통해서 개발을 통해서 현대차로 세계적으로 빅5까지 가야겠다. 네. 이거 확실한 자기 주장이죠. 네. 자, 이 10조 5,500억 원. 뒤에 0이요. 무려 몇 개 붙습니까? 10개나 10개 붙어요? 와. 네.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인데요. 어떤 가치가 있는지 저희가 화면 통해서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소나타를 지금 몇 대를 사는 겁니까? 네, 10조 현대차그룹이 5천억이면? 판매 주력 모델 2014년형 소나타 2.4 GDI 최고급형 모델 기준으로 좀 따져보겠습니다. 예. 한 대 2,990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예. 자, 무려 35만 2,840 대를 팔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허허, 예. 올 들어 국내 시장에서 소나타가 한 달에 한 9,016대 팔렸다고 해요. 예. 매달 이 규모로 3년 3개월을 소나타를 꼬박 판매해야 예. 얻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자, 그리고 또 있죠. 네, 이번에는 현대차 임직원의 연봉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평균 연봉이 9,400만 원이었는데요. 임원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예. 임직원 6만 3,100명에게 2년 동안 연봉을 지급할 수 있는 돈입니다. 예. 자. 네, 이번에는 정몽구 현대차 회장 연봉과 좀 비교를 해보죠. 연봉이 56억인데요. 네. 이거 56억을 받는 분이 얼마를 모아야 네. 호박 돈 한 푼 안 쓰고 1884년을 모아야지 가능한 돈입니다. 재벌 총수도 1884년이래야 한다. 예. 자, 어떻습니까? 지금, 예. 이 정도의, 물론 이제 자금 조달 능력은 되니까 하겠죠? 예. 아까 잠시 저희들이 전해드렸습니다만, 그 컨소시엄의 자금이 한 30조까지는 30% 가능하다. 네. 어떻게 보세요? 자금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어렵지만 가능하다고 보고요. 이건 네. 삼성전자 역시 현금 동원 여기 한 30조 원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뭘 의미하냐? 예. 지금 국내 투자처가 적당한 데가 없다 보니까 예. 대기업들이 돈을 쌓아놓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 돈을 외국에 가서 투자하고 하기에는 국민들의 눈치가 보이고 그래서 적당한 때에 새로운 투자처가 나타난 것이고 이걸 통해서 발전 위해서 돈 쏟아 부을 수 있는 것이고요. 아하. 충분히 네. 가능한 것이죠. 예. 네, 계속해서 좀 살펴볼까요? 이 돈은 또
한전부지를 두고 한판 붙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있잖아요. 네. 이 삼성전자 지분 6조 1,996억 원을 몽땅 다 사들이고도 돈이 남습니다. 그래서 4조 5,879억 원 상당의 삼성생명 지분까지도 사들일 수 있는 금액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돈이면요, 차라리 삼성전자하고 삼성생명을 사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 네. 할, 그렇죠. 그러니까 액수로는요. 예, 예. 네. 자, 근데 이건 회장님 나오셨으니까. 삼성이요. 아까 제가 정몽구 회장은 오너가 결정하는 겁니다. 예, 10조 그렇죠. 쓰는 거는요. 예. 정몽구 회장이 있었어요. 예. 내가 책임질게 쓰면 돼요. 근데 삼성에는 이건희 회장이 지금 아무리 병세가 예, 있으시니까 결정을 못 합니다. 예. 아들이 물론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만 네. 아들도 아버지 몰래 10조를 써낼 수 그 그게 안 정도를 되죠. 지를 수는 없는 거 예, 예, 아니겠습니까? 예. 어떻게 보세요? 그 히스토리가 좀 있어요. 사실은 이게 그 한전부지가 이전한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고 네. 그 땅에 대해서 이미 이건희 회장이 와병 전에 네. 건강했을 때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예. 이 계속적으로 이 땅을 구매해야 합니다. 매입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어허. 그래서 사실 이건희 회장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는데 와병, 그러니까 병원에 들어가고 나서부터 관심이 없어진 거예요. 아하. 근데 지금 그래서 요번에 삼성전자가 단독 입찰했거든요. 그렇죠. 네. 다른 계열사랑 같이 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거는 뭐냐면은 삼성전자로서는 굉장히 사실 곤란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거를 매입한다고 하면은 공은 이부진 회장한테 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용 회장이 아니다. 삼성전자 단독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아주 실용성 있게 4조 5천억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요. 그렇게 써낸 겁니다. 네. 지금 상황은 만약에 삼성전자가 10조 이상의 가치를 넣어서 냈다라고 예. 한다면 정말 치열해졌겠죠. 그렇죠. 그것까지 감안했기도 5조 5,500억을 더 쓴 것 같고, 그렇죠. 이 정몽구 회장이. 네. 어쨌든 이런 내부에서의, 삼성 내부에서 이런 미묘한 관계, 상속과 둘러싼 미묘한 관계가 이렇게 되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서초동에 이미 예. 큰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현대차그룹은 양재동의 부지가 좀 작아서 예. 정몽구 회장의 꿈이 이렇게 큰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를 여기다 건설을 하는 거다. 이런 얘기가 지금 있더라고요. 실제로 독일의 네. 볼프스부르크라는 지역이에요. 네. 폭스바겐, 유명한 차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폭스바겐 본사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 본사뿐만 아니라 여기가 굉장히 큰 자동차 도시가 됐어요. 그 마찬가지로 정몽구 회장도 이런 폭스바겐 본사처럼 이 지역을 만들고 싶은 거죠. 예. 그러니까 전체를 그림을 그린다면 가능한 건데 삼성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셨던 서초동하고 테헤란로 이쪽 쭉 같이 해서 일대가 있잖아요. 일대가 있으니까 네. 그리고 한국 감정원 거기도 삼성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소프트웨어 콘텐츠를 제대로 만드는 대로 만들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물 건너가게 된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어요. 이거 전해드리고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고등법원이 전교조의 그 법적 지위와 관련해서 항소심 판결 때까지 전교조의 합법적 지위를 일단 그때까지는 인정해 주겠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이 서울고법에서 받아들인 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효력 집행정지 소송에 대한 처분을 인용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네. 거죠. 서울고법은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 그러니까 법외노조인지 아닌지는 그 다음 네. 문제고 대법원까지 가야 되니까 그때까지는 일단 그때 활동이라도 좀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법적 지위를 일단 항소심 판결 때까지는 인정해 주기로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이렇게 되면서 교육부에서 다 복귀하라고 네. 명령 내렸지 않습니까? 그럼 교사들이요. 이것도 이제 또 복잡해지는 거예요.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 문제와도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과연 현대차가 얼마나 결정을 잘 내렸느냐에 대한 네. 시장의 반응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가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제가 미리 준비해놓은 현대차 한번 보시죠. 네. 현대차의 주가입니다. 이게 현대자동차의 주가인데요. 그동안 흐름을 쭉 보이다가 어제 이 발표 나자마자 길게 내려갔네요. 이 거래량 보세요. 일단 거래량 어제 완전 폭증했고요. 네. 가격은 급락했습니다. 현대차가 과연 그만한 능력이 되느냐에 대한 시장의 네. 평가였습니다. 저렇게 물론 파란 긴 봉이 보이잖아요. 저거 음봉이라고 하는데 가격이 많이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약간 반등은 하고 있습니다. 워낙 어제 이 낙폭이 좀 컸다라고 네. 해서
이건 이제 시세 차익을 단기적으로 들어오는 분들이고요. 네. 앞으로 이제 전망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자, 그 많은 돈 받아들인 그 한전의 주가도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의 주가입니다. 한국전력 주가 함께 보시죠. 자, 한국전력 주가입니다. 어제 갑자기 뭐 그동안 빚도 많았고 하잖아요. 자금 네. 사정 어렵다 했는데 역시 한전도 어제 이 거래량 보세요. 뭐 거래량이 폭등했고 이 빨간색 양봉이 나왔잖아요. 네. 오늘은 뭐 거기에 대해서 조정이 잠깐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네. 자, 한전요. 예. 잠깐 뭐 제가 이런 얘기 질문 드려도 모르겠습니다. 한전이 그동안 뭐 자금 사정 어렵네 그러면서 전기요금 올려달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한전은 이제 자금 사정 많이 풀렸으니까 올해 연말에 자기네들 뭐 보너스 잔치하고 그리고 나서 또 나중에 전기 올리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현재 한전의 부채가 100조가 넘습니다. 예. 여기서 겨우 이게 땅 팔아가지고 10조 얻는 건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예. 여전히 경영 효율성을 제대로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이게 이제 현대차가 예. 지금 뭐죠? 10.97%? 예. 이게 아니죠. 10.97%가 아니라 2011년에 예. 8월 19일에 10.97% 떨어진 이후로 예. 3년 만에 최대폭으로 최대 떨어진 낙폭이었군요. 최대폭이었어요. 그러니까 현대차뿐만 아니라 이 현대 모비스, 그 기아차 네. 다 7.8%씩 이렇게 떨어졌죠.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그냥 다 매도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먼저 나서서 승자의 저주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네. 이 부지를 이 돈을 들여서 사들이면 세금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지금 이렇게 된 거는 어려운 말로는 자본 효율성 악화 리스크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쉽게 엄한 데다가 돈 많이 썼다라는 것이죠. 그 외국인들이 많이 파는 건데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집이 좀 좁고 하더라도 장사를 잘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효율적으로 운용을 해야 되는데 돈을 너무 많이 그런데 썼다. 너무 많이 썼다. 소위 얘기해서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예. 좀 멋있게 보이기 예. 위해서 이거는 그렇게 했다 망하는 거 아닌지 좀 걱정은 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부동산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는지 잠시 뒤에 부동산 전문가를 연결하면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가 그 세금 얘기도 했고요. 서울시가 또 한전 부지의 40%가량을 기부 체납 받는다고 해요. 공공시설로 활용할 예. 계획이라고 하는데 거액 투자했으면은 그만큼 좀 수익을 벌어들여야 이게 보전이 될 텐데 그렇죠.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게 이제 40%가량 기부채납, 그러니까 그 시대에 내는 건데, 땅이 있기 때문에 땅으로 내지 않고 돈으로 낼 것 같아요. 그러면 더 출혈이 되는 것인데, 이거는, 서울시도 그렇고, 그 현대차도 그렇고요. 서로 윈윈하려고 할 겁니다. 최대한 이 지역을 공공성과 상업성을 같이 결합하면서 윈윈해서 서로 같이 살자라고 이렇게 가지 않으면 서울시도 손해고 현대차도 손해거든요. 지자체도 많이 예산 어렵다고 하는데 서울시도 세금 많이 걷어들이니까 그렇죠. 지금 웃고 있는 편이겠어요. 소위 얘기해서 밀당이죠. 현대차는 좀 덜 주려고 하고, 네. 서울시는 더 많이 받으려고 밀당을 할 텐데, 네. 남자, 여자 사이에도 밀당하지 않습니까? 예. 서로 좋으려고 밀당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될 것이다. 세금도 조율이 가능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건 충분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조율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워낙 규모가 큰 크다 금액이기 보니까.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전문가가 보는 이번 한전부지 매각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 있죠? 박원갑 전문위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연결해서 부동산 전문가가 보는 이번 매각 어떻게 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여기가 진짜 금싸라기 땅입니까? 어떻습니까? 전문가가 보시기에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강남의 마지막 남은 금싸라기 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 왜요? 일단은 지하철 2호선과 9호선을 이제 관통한다는 거 하고요. 예. 그리고 강남이 사실상 개발이 이제 끝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만한 부지의 땅을 찾기가 어렵다는 점하고요. 예. 그리고 이미 그 기반 시설이 다 갖춰져 있고 예. 주변과 연계 개발성 이런 걸 감안해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기업으로서 좀 욕심을 낼 수밖에 없는 어떤 입지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싸라기 땅인 거는 뭐 대부분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근데 10조짜리 금싸라기 땅이냐? 요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10조짜리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클라이언트로 우리 박 전문위원님께 가서 상의를 드린다면 이거 10조에 사라고 하시겠습니까?
다소 이제 예, 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삼성동 그 주변의 상업 지역이 이제 가격을 보면은 3.3제곱미터당 한 1억 7천만 원에서 한 1억 8천만 원 정도 호가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이제 낙찰된 금액이 이제 평당 한 4억 3천만 원 정도가 되니까요. 예. 주변보다는 어쨌든 두세 배 높은 금액인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시장 가격보다 이제 너무 높다 보니까 놀라는 건데 예. 이제 실제 이제 쓸 목적으로 이제 입찰하다 보니까 높아지지 않았느냐. 만약에 투자 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입찰을 했다면은 아하. 이 정도로 높은 금액을 쓰지는 않겠죠. 않았을 왜냐하면 것이다. 생산성이 없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사옥처럼 오랫동안 쓰는 실수요 차원에서 입찰한 결과가 아무래도 금액이 많이 높아졌고 또 한편으로는 뭐 삼성과의 경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좀 변수들이 감안된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 우리가 아버지 가장이 이사 갈 때 땅 집 비싸고 전셋값 비싸도 가는 이유는 다 뭐 자식들 교육 문제 이런 거 다 따져가서 가는 거지 집값만 보고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도 포함이 됐다라고 보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주변에 있는 부동산 시장 지금 이 뭐 코엑스라든가 삼성동 일대가 좀 들썩거립니까? 움직임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들썩거리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과거 혹시 그 참여정부 때 고분양가 후폭풍이라는 말 그때 아마 많이 그렇죠. 하셨죠. 예. 건설사들이 높은 분양가로 아파트를 분양을 하면은 주변에 있는 주변 아파트. 아파트 가격까지 이제 들썩이는 그렇죠. 이런 현상인데 이번에도 워낙 높은 가격이 낙찰되다 보니까 이제 고낙찰 후폭풍은 이제 불가피해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당분간 주변에 뭐 상가 빌딩이나 뭐 단독주택, 오피스 이쪽에 몸값이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 땅 지분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수혜를 받는 것은 상대적으로 좀 적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강남의 이제 지형도 측면에서는 좀 재편되는 측면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테란로가 주로 역삼동 중심이었거든요. 이번에 좀 삼성동 쪽으로 축이 동진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잠실역에 롯데 제2월드가 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테란로가 잠실까지 확대되는 어떤 그런 면도 있을 거로 예상을 해보고 있고요. 예. 이게 이제 도시계획에서 일종의 이제 연담화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두 입지가 이제 개발 압력에 의해서 사실상 이제 붙어버리는 뭐 그런 걸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된다면은 잠실이 이제 강남 테란로에 편입되는 뭐 예. 그런 측면도 있지 않을까 해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과거 뭐 지금은 그 법원 앞에서부터 쭉 대법원 앞에서부터 시작하는 서초동, 서초역부터 뭐 삼성역 전까지를 강남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저쪽 잠실까지 2호선 타고 몇 정거장 더 가는 이런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KB 박원갑 부동산 전문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부동산 전문가들 이렇게 보시는데요. 자, 네. 이제 이 지금의 이 논의 뭐 좀 더 건전하게 진행을 한다면 네. 앞으로 이 부동산 시장 우리 기업이 더 이제 활성화를 돼야 되는데 현대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분석을 해주시죠. 지금 상황은 그 정몽구 회장의 그 대단한 그 배팅이고요. 네. 정몽구 회장이 이야기한 바대로 세계 탑 5개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자동차 회사로 제대로 키워보겠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몇 년 더 걸린다는 거죠. 앞으로 여기 개발하고 정리하려면은 적어도 한 10년은 걸릴 거로 예상이 돼요. 제대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그 사이에 현금 유동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민될 것이 많은데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죠.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요한 시사경제평론가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